반갑습니다. 식사들 하셨어요? 조금 아까 앉아있을 때 조금 딱딱하지 않았어요? 조금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일어나는 게 나을 것 같은 게 뒤에 분들 얼굴이 안 보이니까 소통이 제대로 일어날 것 같지가 않아요. 수진님도 사실은 제가 오랜 편집자고요. 그 8단어, 책은 돕기다 이걸 다 하셨던 오늘의 제가 출판계에 박웅인이 있으려면 김수진이 있었다. 오늘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독자분들이 남겨주신 질문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현장에서 해주시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오늘은 되게 좀 편안하게 토크를 해보려고 해요. 이 질문이 많았습니다.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? 그 많은 일에도 나는 여전히 안녕하다. 그래서 내가 너무 밉다 라고 썼거든요. 근데 코로나 시기 같은 때 안녕했었습니다. 다행스럽게 안녕했었는데 태풍이 와서 잠원동에 나무들은 뿌리가 뽑히고 있는데 나는 발 뻗고 잤던 사실이 있었고요. 그래서 좀 미안할 정도로 안녕했었죠. 다행입니다. 그래도 선생님. 문장과 순간 이 책은 굉장히 오랜만에 신작이잖아요. 근데 또 전 작가는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 결이 조금 다르죠. 그래서 놀라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감탄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이런 책을 생각해 내셨고 어떻게 집필을 하셨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들이 좀 있었어요. 그래서 가려고 했어요. 그러니까 서점에 오시는 분들, 그러니까 맨날 책을 이미 좋아하시는 분들 말고 가끔 책을 읽긴 하지만 인스타그램이 너무 재미있고 유튜브의 세계에 너무 많이 볼 게 많고 쇼폼들 많이 보시잖아요. 틱톡의 시대에 300페이지의 책을 읽을 수 있을까? 제가 좋아하는 문장들을 드리려고 했더니 문장은 이제 엄밀하게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문장들은 무거워진 거죠. 책은 돕기다처럼 쓴다면 이미 제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인스타그램 쪽의 사람들은 안 읽을 것 같으니 얘를 확 가볍게 하면서 좋은 문장들을 정리하자. 사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요 세계에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약간 또 옆 동네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조금 더 우리 조금 더 같이 어울려 보자라는 어떤 손을 먼저 이렇게 내밀어 주신 제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네. 날씨 추운 날 그 장에 있던 거지를 걱정하는 그 마음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 거잖아요. 그래서 책은 수단이 돼야 되는데 너무 책에만 빠지지 말자 싶었던 거죠. 그래서 제목이 문장과 순간인 거죠. 내가 읽었던 햇새가, 내가 읽었던 패소아가, 내가 읽었던 어떤 시인의 김사연의 한 줄이, 황현선 선생의 한 줄이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줬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.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서문의 맨 앞에 그 서문 앞에 시작할 때 적힌 손글씨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몸으로 읽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. 그럼 문장에서 순간으로 나아가는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 그 몸으로 읽는다. 제목을 몸으로 읽는다로 갈까 문장과 순간으로 갈까 고민했을 정도로 비중을 가지고 생각했던 두 단어였고요. 그러니까 그거죠. 읽는 게 머리에 머물지 말았으면 좋겠고 몸으로 체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.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그 얘기를 하고 불교에서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노자에서 그 얘기를 하고 나처럼 그냥 그 젊은 사람들한테는 8단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이걸 내가 왜 자꾸 반복적으로 읽어야 되지? 알겠어요. 근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나? 그게 아니더라고요. 어느 순간 제가 이제 망치도 맞은 것 같았고요. 이제 이거 계속 내가 이거를 반복해서 읽고 있는. 알면 하면 되는 거잖아.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. 그게 몸으로 읽는다라는 생각의 핵심이에요. 그래서 이제 몸으로 읽는 게 중요하겠다. 거기에 대한 담론을 한번 독자분들한테 던져봤으면 좋겠고 가찬차키스가 조르바에서 그 행복이 별거 아니더라. 화덕에 구워진 음식과 포도주 한 잔과 대화가 행복이 다더라. 맞아. 근데 왜 그러면서는 그걸 먹으면서 그걸 못 느끼냐는 거죠. 아마 그리고 또 이 부분도 되게 관심 있게 보셨을 것 같은데요. 이번 책에는 선생님이 직접 쓰신 손글씨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.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직접 쓰시는 이유가 혹시 따로 있을까요? 어떻게 됐냐면 쌓인 거죠. 그 연말에 특히 연말에 사회활동을 하니까 뭐 기업체 뭐 중요한 분들 뭐 아니면 친하신 분들한테 그 연말 크리스마스 카드 같은 거 그냥 사가지고 드리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서
그때 떠오르는 화두를 잡아서 화두를 써서 드리는 거였어요.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타이핑해서 드릴까 하다가 아유 글씨를 써서 드리자. 그러다 보니까 캘리펜이라는 게 있네. 캘리를 배운 적은 없어요. 배우면 훨씬 좋았을 텐데. 그래서 캘리펜으로 써서 일상의 성사다. 뭐 찬란한 연말 되시기 바랍니다. 박웅년 올림 이런 거를 썼던 거죠. 사보, 그러니까 사내보 같은 걸 만들었어요. 얇게. 뜨보아라고 부르는데 종이컵을 덜 쓰는 한 해, 스마트폰을 덜 들여다보는 한 해, 대신 하늘을 들어 날아가는 철새를 바라보는 한 해. 써서 그걸 이제 그 사보에 실었거든요. 이게 쌓인 거예요. 그래서 아 이게 그 책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다 모아서 저기 수진님한테 한번 윤호를 얻은 거죠. 제가 받았던 그 손글씨 그 모음들 중에는 굉장히 빛이 바랜 종이, 그 낡은 종이들도 있었어요. 그리고 그 종이 위에 쓰인 글씨는 지금처럼 멋있진 않았어요. 그러니까 아마도 아마도 그 젊으셨을 때부터 써서 이렇게 벽에다가 붙여두시고 책상 옆에 붙여두셨다는 얘기를 여러 곳에서 하셨었는데 그때 붙여두셨던 종이였던 것 같아요. 근데 맞습니다. 예. 근데 그걸 아직까지도 가지고 계시다는 것도 되게 놀라웠고, 그리고 그 변천사가 그 시간의 깊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 무게가 그 글씨들을 이렇게 넘겨보는데 확 느껴지는 거예요. 맞습니다. 예. 사무실에 갔는데 문장이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냥 여기저기다 막 그냥 벽을 채워서 붙여놨었거든요. 그래서 일하다 보면서 아 맞아 이게 참 좋아 이러고 또 일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붙여놓은 것들이 있었고, 연말에 어떤 분한테 카드 보내 요 문장 써서 드리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면 이제 그 문장을 골라서 쓰는데, 그분한테 드리려면 조금 이제 좀 연습을. 화장을 좀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캘리펜을 잡게 되는 거였어요. 이미 사실 지금 앞에서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다 이 책의 어떤 키 메시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이 책을 통해서 그래도 독자분들과 어떤 지점을 나누고 싶다라고 이렇게 짧게 딱 지금 마무리를 지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짧게. 네. 문장에서 순간으로 나아가는 삶을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. 짧게. 나이가 점점 들어가시면서 어떤 뭐 순간이든 사람이든 뭐 일이든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, 기준의 변화 같은 것이 있으신가요? 몸은 번잡하게, 마음은 평안하게. 이게 어떤 선현이 하신 어떤 책에서 두 줄이에요. 이 두 줄 읽고 저는 잠깐 얼어붙었어요. 나이 들어가는 걸 전부들 싫어하시죠? 알아요. 근데 어쩌실 거예요? 나이 들어가는 게 싫으시면. 나이 들어가는 건 좋아하셔야 해요. 체력은 떨어지고요. 뭐 머리 빠지고요. 주름 많이 생기고요. 하는 건 맞아요. 근데 나이 들어가면서 좋아지는 게 있어요. 뭐냐? 의식을 누르고 느낌을 올리는 순간들이 늘어요. 나이가 들면서 오는 어떤 원숙함? 이런 것들이 늘어가는 것, 그거를 더 늘려야겠다. 이게 큰 변화라면 변화. 안 보여도 하시면 돼요. 나무들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뭇잎 떨어뜨리고 나면 3개월 동안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죠? 근데 얼마나 열심히 일해요. 그것처럼 아무 일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내 5년 후에 내 자양분이 될까? 말하자면 유행 따라다니는 게 자양분이 될까? 5년 후에 내 모습은 5년 동안 내가 어떻게 나를 끌고 왔냐예요. 다른 거 없어요. 어느 환경에 나를 노출시켜 왔냐의 합이 5년 후에 저예요. 손 드세요. 네, 손 드셔도 됩니다. 정말. 네. 박웅현 선생님이 읽으시고 공부하신 것을 이제 자기만의 것으로 만드는 약간 루틴 같은 작업이 있으실까요? 읽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루틴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셨고요. 오래된 루틴이 뭐였냐면 줄 치면서 읽는 습관이었어요.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도 너무 좋아. 좋은 음악 있으면 자꾸 듣고 싶잖아요. 그리고 좋은 사람 있으면 자꾸 만나고 싶고. 그러니까 그 문장을 여기다 붙여놓는 거죠. 그 루틴을 지금도 지켜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동받는 거예요. 가족들 간의 대화법에 대해서 조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는 좀 갖추어서 말하려고 하고 상대방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가족이랑 이야기할 때는 되게 많이 제가 좀 잊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
좋은 소통은 어떻게 소통해야 될지 생각 안 하는 소통이잖아요. 친구들 만났을 때 이 친구 만나서 오늘 무슨 얘기하지 걱정 안 하잖아요. 야, 재밌겠다 하잖아요. 그게 제일 좋은 소통 같아요.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미 다 알고 있어요. 하는 게 중요한 거지. 역지사지가 제일 중요해요. 그러니까 왜 저럴까를 한번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거. 그 노력이 쌍방에서 있으면 훨씬 좋아지는 거죠. 오늘 내가 뭘 해야 되지? 그걸 잘해. 그게 이불을 개는 거면 이불을 개는 거고요. 그거 같아요. 이러쿵저러쿵 따지지 말고 일합시다. 그것이 인생을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가 볼테르의 말이었어요. 이러쿵저러쿵 따지지 말고 일합시다. 그것이 정리되지 않은 이 하루를 견디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. 이게 아닌가 싶어요. 근 1년 내에 제일 그 짜릿했던 순간은 제임스 조이스가 뚫린 순간이었어요. 제임스 조이스가 그 깨지지가 않았었거든요. 왜 제임스 조이스라고 다들 하는지가 깨지지가 않았었거든요. 많이들, 그러니까 저는 많이 깨졌죠. 까미도 깨졌고, 설만 루시드나 뭐 마르케스나 뭐 와일드나 오스카 와일드나 버지니아 울프나 뭐 많이 깨졌는데 안 깨진 사람이 지금 마르셀 프로스트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제임스 조이스였는데 아유 열렸어요. 왜 좋은지 알겠어요. 그 순간의 짜릿함이 기억이 나고요. 그 열렸다라고 지금 표현을 해주셨잖아요. 어떤 작가들에 대해서. 네.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? 그러니까 대단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대단한지 내가 사람들이 하다고 하니까 대단하다였거든요. 톨스토이 대단하다고 했었어요. 고등학교 때부터 들었어요. 근데 톨스토이 읽으면서 부활을 고등학교 때 읽었거든요. 왜 대단한지 몰랐어요, 저는. 그리스인 조르가 왜 대단한지를 알겠는 거죠. 그게 열린 거죠. 파우스트 초등학교 때 들었어요. 근데 몇 년 전에 읽었는데 이래서 파우스트구나가 열린 거죠. 이게 완전이란 말은 아니지만 알겠어요. 내가 동의가 돼요.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와주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. 네, 그래서 오늘 함께하신 소감이 또 어떠신지 네 한번 들어볼까요? 일단 생각보다 사회를 잘 보셔서 1시간 반 정도 앉아 계신 분들이 요만큼이라도 기쁨이 즐거움이 되었건 의미가 되었거나 가져갈 수 있다면 좋겠다 싶은 바람입니다. 오늘 같이 해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